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방왕칠푸드라는 식품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청년창업가 최민창입니다. 경기가 코로나 상황에서 최악으로 치닫고 있지만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직도 많은 걸로 보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세무 업무를 보려고 세무서에 갔다 왔는데 정말 사람이 버글버글 하더라고요. 코로나 상황이라서 대면이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사람이 많았습니다. 거기다 유튜브에는 월 얼마 벌 수 있는 창업 하면서 창업 욕구에 불을 지피고 있지요. 그래서 창업을 위해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증을 만드는데 그렇게 사업자 등록증을 만든다고 창업이 완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운영해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회사를 운영하면서 생길 수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창업할 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스타트업을 창업한다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애로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처음 창업할 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처음 스타트업 세방왕칠푸드를 창업했을 때는 딱 대학 졸업하고 딱 그때였습니다. 제가 가진 건 식품공학과를 졸업했다는 졸업장 스펙과 그리고 식품을 제조할 수 있는 기술 이 두 가지 뿐이었습니다. 직장생활 경험조차 없었지요. 결국 제가 가진 건 창업을 위한 스펙과 그리고 아이템 뿐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전 그 아이템과 스펙 그리고 청년이나 이점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었고 그걸 가지고 시설을 해서 창업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어렵사리 시설을 갖추고 창업에 성공했지만 그 이후에 문제점이 속속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나온 문제점을 보면서 스타트업에 어떤 문제점, 애로사항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금의 애로사항입니다. 자동차는 원료가 있어야 운행이 가능합니다. 기업이 운영되려면 역시 그 원료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자금, 즉 돈입니다. 원료를 사고 제품을 생산하고 직원을 고용하고 건물 월세를 내고 우리의 아이템이 수익을 벌어주던 안 벌어주던 이 자금이나 원료는 계속 소모됩니다. 고정비라는 이름으로요. 저는 대출을 받아서 시설을 만드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이 운전을 위한 이 기업 운영을 위한 운전 자금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초창기 스타트업의 경우 영업 활동은 이루어지지 않고 아이템의 영업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이 자금이나 원료가 어마어마하게 소모됩니다. 시설을 했다고 준비가 다 된 게 아니라 사업화를 위한 자금의 투여가 필수였던 것이었죠.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아이디어, 기술 등을 바탕으로 설립되게 됩니다. 그 기술과 사업화를 위해 드는 자금은 여러분들이 창업할 때 생각하는 것 2배 이상 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되는 아이템들이 정말 많은 거죠. 그래서 정부는 이 스타트업을 키우기 위해 정부 출자형 사업화 과제, 대출 등으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 역시 정부의 지원을 통해 사업화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활용하여 아이템을 시장에 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화에 성공하고 영업을 하는 도중에도 정말 많은 자금이 소모됩니다. 그 판매를 위해 영업을 하는데도 돈이 들고요. 직원 인건비, 월세 등이 고정비로 쭉쭉 나갑니다. 또 사업화된 아이템이 처음부터 돈을 벌어주지 않기 때문에 손익분기점까지 가는데 일어나는 적자는 기업이 가진 자금으로 메꿀 수밖에 없는 것이죠. 스타트업을 떠나서 모든 기업들은 이 자금이란 문제와 매일매일 씨름하면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 활동에서 가장 근본적인 애로사항이죠. 끝이 나지 않는. 두 번째는 경영 경험의 부족입니다. 실질적인 회사 경영이라 하면 예산 관리, 직원 관리 등은 기업의 전반적인 운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 창업을 하면 이 기업 운영 시스템을 경영자가 만들게 되죠. 스타트업의 경우 팀을 꾸려서 창업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경영자 혼자 창업을 하게 됩니다. 홀로 모든 회사의 경영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니 챙겨야 할 것들도 많고 미처 챙기지 못한 것들도 생기게 됩니다. 문제는 그 챙기지 못한 것들이 회사 운영에 치명적인 결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자금은 회사 운영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자금 계획, 자금 운용 시스템에서 빠뜨리는 게 생긴다면 회사 운영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사업화에 꼭 필요한 자금이 있는데 그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다. 계획이 흐트러진다. 이러면 이 사업화에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기업 운영에 꼭 필요한 회계 지식, 법률 지식 역시 많이 부족하고요.
거래처 확보를 위한 영업 능력의 부족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점은 경험을 통해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해결할 때는 문제가 아니란 거죠. 자금을 들여서 자문을 얻는 방법이 있으나 스타트업의 경우 이 자금도 부족할 뿐더러 자문해 주시는 전문가보다 대표자가 이 회사의 내부 사정을 더 잘 알기 때문에 경영자 스스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리저리 치여가면서 경험을 쌓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물론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위기 상황에 놓인다는 것은 정말 스트레스 받고 정말 심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힘든 상황, 그 위기 상황이 창업한 여러분들의 생존 본능을 자극합니다. 그 창업자, 대표자의 생존 본능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게 해주고 그 문제를 해결한 경험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경험치를 줍니다. 그게 쌓이고 쌓여서 탄탄한 스타트업, 기업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희 세방왕치푸드 역시 직장 경험조차 전무한 청년 창업가가 창업해서 많은 실수로 인한 손실을 겪고 성장하여 지금의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제 판단 미스로 위기에 봉착되었을 때는 정말 힘들고 엄청난 좌절감을 느끼게 되지만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찾다 보면 결국 해결하게 되고 그 경험은 향후 회사를 운영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우여곡절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희 회사가 없었다고 할 만큼 정말 큰 경험이었습니다. 물론 힘들었지만요. 지금도 늘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중소기업이지만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잘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업입니다. 영업 역시 경영의 한 부분이지만 기업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따로 빼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기업이 아무리 좋은 제품, 아무리 좋은 서비스를 갖고 있더라도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업이 운영될 수가 없습니다. 스타트업의 경우 제품과 서비스 판매를 위한 브랜딩도 안 되어 있고 판매 시스템조차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맨 땅에 이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해야 된다는 것인데 고객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이 있고 새로운 제품에 대한 불신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이겨내기 위해 고객에게 가격이든 품질이든 혁신이든 차별성을 제시해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그런 부분을 갖고 있기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차별화된 마케팅을 통해 시장에서 승부를 봐야 하는데 그 마케팅에도 경험과 자금이 필요하게 되니 경험과 자금력이 약한 스타트업의 경우 영업의 부분에서 가장 많이 막히게 됩니다. 제가 운영하는 세방왕치푸드의 경우에도 사업화에 성공하여 시장에 진입하였지만 초기에는 전혀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온라인에 족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제가 시장에 진입할 당시에는 온라인 족발 시장이란 시장 자체가 없었습니다. 대부분 소비자들은 배달 족발을 시켜 먹는 거에 훨씬 익숙해져 있었고 온라인에서 족발을 시켜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생소했던 것이죠. 배달 족발에 익숙해져 있는 고객들을 온라인 시장으로 이끌어내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한동안 그 벽에 부딪혀서 전혀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하지만 저희 제품을 믿고 평가를 받기 위해 제품을 무료로 나눠주기도 하고 단골을 확보하기 위해 서비스를 왕창 주는 등 노력으로 온라인 족발 시장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가지고 있다면 노력 여하에 따라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도 기회가 옵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얻는 것은 소수이고 또 기회를 얻더라도 그 제품과 서비스가 얼마나 탄탄하냐에 따라 그 기회를 이어갈지 말지가 결정됩니다. 그만큼 스타트업에게 손익분기점 달성을 위한 영업은 정말 큰 벽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도 정말 손익분기점 달성하기까지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제서야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그때는 정말 속도 쓰리고 너무 심적으로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까지 스타트업의 대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스타트업의 성공 확률이 많이 낮은 이유는 그만큼 많은 애로사항이 존재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애로사항에 지레 겁을 먹고 창업을 망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이 애로사항 따위는 생겨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헤쳐나가면서 얻는 경험치 역시 얻지를 못합니다. 직접 큰 어려움에 부딪혀봐야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불안한 마음이 들겠지만 좋은 마음으로 이겨내고 헤쳐나가다 보면 정말 성장한 자신을 보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예전에 실수했던 거 생각하면 정말 부끄럽고 이런 실수를 왜 했는지 절대 이해가 안 가지만 이해가 안 된다는 건 그만큼 제가 성장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도 많은 실수를 하면서 성장하는 단계지만요.
자,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